2009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고등학교 1학년 국어.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. 선다형 1번부터 4번까지와 서답형 1, 2번 문제는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. 녹음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기 바랍니다. 내용은 한 번만 들려줍니다. 선다형 1번. 이제 야생화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. 여러분, 원추리 누루기가 뭘까요? 우리의 상가들에 피어있는 야생화 이름입니다. 오늘은 야생화의 숨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우리 땅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는 약 4,000종으로 외국의 화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녔습니다. 그뿐 아니라 약용, 장식용, 미용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야생화가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라남도 구례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. 구례군에서는 야생화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30에서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특히 원추리, 부처꽃, 물매화 등의 꽃과 잎을 눌러 말린 아파는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. 그 밖에도 옥자마, 원추리 향기를 이용한 향수가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선다형 2번. 이번에는 이야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. 넌 이 자식! 왜 또 이래? 응? 배가 좀 아파서요.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.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. 이 자식아!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?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!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.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.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.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된다.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. 난 그 속을 퍽 잘한다.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뭐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.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올맹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. 사날씩이나 건숭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. 예,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. 그래야 올가래 벼 잘 되면 또 장가 들지 않니? 그래,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.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겠나? 벼섬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, 미쳐 커야지.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? 하고 남 낯장만 불켜주고 고만이다. 선다형 3번. 이번에는 자연의 돌과 문명의 돌이라는 책의 저자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. 오늘은 자연의 돌과 문명의 돌이라는 책을 쓰신 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책 제목이 흥미로운데요.
자연의 돌과 문명의 돌은 어떤 의미인가요? 자연의 돌은 다양성을, 문명의 돌은 획일성을 비유한 말입니다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만 해도 어느 것 하나 똑같지 않습니다. 그러나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은 수천 수만 개라도 그 모양과 규격이 똑같지 않습니까? 자연은 다양성의 세계이고 문명은 획일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연의 돌과 문명의 돌은 이런 의미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과연 문명 세계를 획일성의 세계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그것의 종업원은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. 창구에서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주문을 접수해야 하고 감자를 튀기는 기름의 온도, 햄버거를 만드는 순서도 바꿀 수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문명의 돌이 지닌 문제점입니다. 하지만 그 사례는 효율성과 더 관련이 깊은 게 아닐까요? 물론 효율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획일성을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. 그럼 다양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서다평 1번. 이번에는 협상에 대한 설명을 들려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. 협상이란 상대방의 제안을 탐색하고 조정해가는 과정입니다. 그러나 상대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거나 나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는데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최고의 협상을 한 것일까요? 협상의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. 협상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 전략, 바로 결정하지 말 것. 문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전략,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. 화를 내며 감정을 앞세운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. 세 번째 전략, 대안을 제시할 것. 자신의 제안만 고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의 일상은 협상의 연속입니다. 협상의 목표는 자기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두의 성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. 선다영 4번. 이번에는 눈 깜빡거림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.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. 눈 깜빡거림은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. 왜 눈을 깜빡거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. 그동안 눈 깜빡거림은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. 이런 기능을 위해서라면 1분에 서너 번만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그보다 더 많이 눈을 깜빡거리는 경우도 있을까요? 과학자들은 뇌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눈을 깜빡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. 대화를 하거나 비디오를 볼 때보다 외운 것을 말할 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. 이것은 눈 깜빡거림이 뇌의 활동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나타냅니다. 그렇다면 눈 깜빡거림이 뇌의 작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? 이 분야를 연구한 카슨 박사에 따르면 눈 깜빡거림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. 도파민 분비가 늘어나면 눈을 더 깜빡이고 줄어들면 덜 깜빡인다는 사실을 카슨 박사는 약물 실험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. 물론 그 현상의 원인을 도파민 분비 작용과만 연관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슨 박사의 연구 결과는 신경정신의학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눈 깜빡거림 빈도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뇌 활동 현상을 알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경정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신경정신의학자들은 주장합니다.